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익명의 제보 사연인데요. 제가 요즘 괴담 속으로 촬영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연을 읽고 나서 조금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네 부모님께서도 저를 친아들처럼 생각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친해졌고 또 깊게 친해졌습니다. 그만큼 이 친구랑 성격도 잘 맞았고 그 누구보다도 이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할 수 있었죠. 그 당시는 고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여름방학 보충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친구들이랑 축구도 했고요.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둘이 같이 오전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부모님이 계실 때는 직접 식사도 차려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저희 둘 다 공부 외에 하나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있다면 바로 흉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음 카페만 검색해봐도 흉가와 관련된 카페가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친구와 저는 둘 다 공포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인터넷 뒤지다 무서운 게 보이면 야 이거 봐봐 이거 무섭지 하면서 서로 많이 공유를 했어요. 둘의 취향이 굉장히 비슷했던 거죠. 그러다 하루는 같이 흉가 카페를 구경을 하다가 그 카페에 올라와 있는 흉가 중 한 곳을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 흉가는 처음에 카페에 사진이 올라왔을 때 이거 진짜 심령 사진이다 또는 단순히 카메라 불빛이다 오류다 이렇게 가불론박이 많은 그런 흉가였어요. 친구랑 저는 우리 둘끼리만 가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후기도 올리는데 별일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평소 주말 같았으면 친구랑 저랑 같이 이제 오전에 독서실을 갔을 텐데 그날은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 지방에 있는 흉가로 향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었던 저희는 1박 2일 계획을 잡고 밤늦게 흉가를 돌아다닐 계획은 없었어요. 단순히 그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었기 때문에 해가 떴을 때 후딱 둘러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간 것이었죠. 그렇게 한참 버스를 타고 지방에 있는 한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저희는 그 인근에서 돈가스랑 막국수를 먹고서 바로 흉가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흉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저희 앞에 보인 그 흉가의 모습은 큰 마당이 하나 딸려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 흉가에 대한 첫인상은 저희 둘 눈에는 그저 낡은 하나의 집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게다가 해가 중천에 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무섭다는 기분은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곧장 흉가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방, 화장실, 1층, 2층을 샅샅이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1층에 있는 한 방에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방은 이제 창문이 해가 뜨는 방향이랑 반대로 나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어둡고 음산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해가 안 들어와도 그렇지 다른 방이랑 너무 확연하게 온도 차이가 나고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방 한가운데서 저랑 친구는 야 여기 밤에 오면 졸라 무섭긴 하겠다 그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어둡고 한기가 가득했습니다. 친구는 평소에도 무서운 거 잘 즐기고 워낙 간이 크던 애라서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는 귀신 다 잔다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하여간 해가 떠 있을 때 그 안을 둘러보니까 금방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버스 터미널을 향해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터미널을 향해서 걸어가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기다려보라면서 옆에 있는 마트를 향해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가스랑 막국수 먹은 지 아직 2시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얘가 벌써 배고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트로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아주머니한테 소금 어딨냐고 묻더니 소금을 한 봉지를 집어서는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마트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소금 봉투를 뜯더니 그 대로변 사람 많은 데서 귀신 쫓으려면 소금을 뿌려야 된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저한테 막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대낮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지도 않았는데 막 귀신 어쩌고 하면서 막 소금을 그렇게 막 뿌려대니까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곤 지 뒤쪽으로도 소금을 몇 번 던지더니 그만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했던 게 이 친구가 원래 미신 같은 거 죽어도 안 믿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강심장이라고 막 자부를 하던 녀석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소금을 뿌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 미신 같은 걸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친구가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이런 미신적인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책상에 의자를 빼놓고 다니면 거기에 귀신 앉는다고 그렇게 막 의자를 넣고 다니기 바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식 같은 거 먹고 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양치할 때면 얘가 거울 보고서 막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머리를 터냐 이렇게 물었더니 양치하는 동안 화장실 귀신이 머리카락을 다 세면 죽는다면서 막 혼자 되게 피식피식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 녀석이 평소에 자기가 강심장이라고 간이 크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흉가까지 다녀왔는데 내심 속으로는 겁먹고 쫄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그 주 주말에 친구네 부모님께서 집을 부재하실 계획이라서 저희끼리 집에 가서 영화도 보고 라면도 끓여 먹기로 그렇게 약속을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다가온 주말에 약속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친구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엄마 부탁으로 엄마 지인한테 급하게 물건 전달해 줄 게 있다면서 자기 집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친구네 집이 열쇠 키를 쓰는 연립주택이었기 때문에 보통 그 비상키 같은 거 하나를 뭐 우유 배달하는 그 팩이나 아니면은 화장실 창틀에다 놔두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 열쇠가 어디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친구 말대로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친구 집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친구를 기다리던 중에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뭔가 친구를 놀래켜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녀석한테 나도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집에 좀 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집 키만 현관 쪽에 있는 우유 배달 팩에다가 넣어놓고 문을 잠가놨어요. 그리곤 친구 방에 있던 이불장롱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니까 집에 간다고 하고 이 친구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꾸며놓은 거죠. 그리곤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열쇠로 문 따는 소리가 들리고 누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바로 친구였습니다. 저는 장롱의 작은 문틈에 눈을 바짝 가져다 대고는 혹시라도 친구가 야동을 트는지 안 트는지 허튼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관찰을 하다가 얘가 방심할 때 놀래켜 주려고 막 억지로 나오는 웃음을 참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친구의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막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막 이유 없이 의자를 빼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더니 막 거실로 나가고 게다가
평소에 그렇게 의자를 집어넣는 거에 집착을 하던 녀석이 의자도 빼놓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 들어 부정 탄다면서 문지방 같은 것도 밟지 못하게 막 그렇게 주의를 주던 녀석이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알 수 없는 말에 막 혼자 쭝얼쭝얼 거리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저는 뭔가 이상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장롱문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놀래켜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토끼 눈이 되어서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고 묻더니 슬금슬금 의자 쪽으로 가서 의자를 먼저 책상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친구의 행동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낯설고. 지금까지 제가 알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여간 장롱 안에서 모든 걸 지켜본 저는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막 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문자가 왔다, 이렇게 친구한테 거짓말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일날이 돌아와서 학교 방학보충 수업을 나갔을 때는 여전히 이 녀석이 미신적인 발언들이나 행동을 종종 하더라고요. 요 1, 2주 사이에 급격히 달라진 친구의 모습에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주말은 돌아왔고 친구랑 오전에 독서실을 갔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친구네 집에 들렸어요. 그날은 친구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직접 점심을 차려주셨고 저랑 친구랑 이제 밥을 먹다가 얘가 화장실 급하다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틈에 친구 몰래 어머니한테 슬쩍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요즘 콥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좀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친구 어머니께서 너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냐고, 요즘 콥이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짚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면서 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마치 친구가 따돌림이라도 당하는 것 마냥 뭔가 근심에 차가지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구랑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네 어머니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금 전화로 얘기 좀 할 수 있냐면서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흉가에 갔던 거, 친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미신에 집착하던 거, 그리고 혼자 있던 방에서 친구가 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하러 그런 흉가 같은 데 갔냐고 다그치는 한편 솔직히 모든 걸 다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가 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개학 후에도 한 며칠 동안은 친구가 학교에도 독서실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얘가 아파서 며칠 동안 학교를 못 나오는 거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미신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굿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대낮에 다녀온 그 흉가에서 친구한테 귀신이 옮겨 붙은 거였대요. 그러니까 빙의가 된 거죠. 그런데 무당의 말로는 이 귀신이 자기가 이 친구 안에 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미신적인 행동을 막 보여주고 연기를 했던 거래요. 마치 연막작전처럼 말이죠. 친구 어머니께서 친구를 데리고 무당집에 가던 그날은 얘한테 어디 간다 말 안 하고 어디 좀 가자 이렇게만 말을 했대요. 근데 친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기 카페 가면 안 돼? 문방구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가기 싫어했대요. 마침내 무당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 무당이 친구랑 엄마가 올 걸 알고 있기라도 했던 듯이 마당을 쓸다 말고 에휴
독하고 영악한 것이 왔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하여간 친구는 굿판을 벌리고 그렇게 난리통을 피운 후에야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 귀신이 너무 영리하고 악하고 독한 귀신이라 그 굿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학교에 며칠 동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라고 합니다. 희한한 건 이 녀석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그 이전에 자기가 했던 미신적인 발언, 행동, 그 일체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 둘은 두 번 다시 흉가 같은 거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공포 댓글은요. 익사체에 만진 썰 영상에 올라왔던 댓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댓글입니다. 마스님의 댓글입니다.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친구 녀석 중 하나가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어서 호주 유학 중에도 그 일을 알바 삼아서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발견했고 보자마자 뛰어들어 가까이 가는 와중에도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구조용 튜브로 구조하여 무트로 나오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 눈으로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 걸 똑똑히 보고 바로 달려들어가서 구했는데 데리고 나오니 이미 죽은 지 좀 된 시체였대요. 친구 말은 아마도 물고기밥이 되기 싫어서 본인 사체를 건져달라는 그런 영혼의 절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대요. 두 번째 댓글은 졸리님의 댓글입니다. 저희 엄마 개모임 여행 갔을 때 방파제에서 떨어졌는데요. 위에 같이 오신 분들이 20명 정도나 계셨는데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 듣고 방파제 밑에서 파도 한번 칠 때마다 방파제에 얼굴 부딪히고 다리 쓸리고 진짜 10분 동안 엄마가 죽기 살기로 방파제 위에 올라왔어요. 웬 여자가 피칠갑을 하고 바다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 모습을 본 일행들은 기절할 뻔했답니다. 거기가 섬이라서 다음날 병원에 가 수십 바늘을 꼬매서 아직까지 상처가 있어요.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마지막 댓글은 쫑띵님의 댓글입니다. 바다는 거북손이 붙어서 뜯어먹는군요. 강가는 다슬기가 새까맣게 붙어있더라는.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강에서 알몸으로 죽은 채로 건져진 여자 시신을 보셨다는데 몸의 모든 구멍이란 구멍에는 다슬기가 꽉 차 있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괴담 속으로 8탄 아직 못 보신 분들은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꼭 한 번만 봐주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